실은 전 회차의 복습이다. 지난 시간을 듣지 못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우리 구자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청취감상평은 혹시나 이제 새로 듣는 분들 계시다면 131 1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국방광장 수요책갈피 프로그램이 이렇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한 근거.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마지막 1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방 FM 국방광장 수요책갈피가 방송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책을 좋아하는 많은 청취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문성묵 교수님과 김은호 교수님이 책 소개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 인상 깊었던 내용과 삶에서의 경험을 반추하여 정리해 주셨기 때문이고 둘째 오늘 소개해 주신 책을 보니 저자의 글뿐만 아니라 강조하는 문장은 고 신영복 교수의 처음처럼과 같이 사파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청취자들을 배려해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면서도 삶에 필요한 책을 소개해 주시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간략하게 또 이렇게 청취 감상평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면서도 실제 필요한 책을 소개해 주시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책은 우리가 이제 완독 클럽에서 하고 그렇죠. 우리 이제 본 방송에서는 편하게 일주일간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또 우리 박사님께서 아주 삶 속에서 유익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또 풀어주시니까 아마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두 번째는 우리 정종헌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문성묵 앵커님과 김은호 교수님의 국방광장 수요책갈피 오늘 방송이 청취자들에게 독서와 책을 통해 바르게 보고 제대로 듣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어수선한 시대에 어둠을 밝히고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나라와 인종을 초월한 연결고리이자 교각 역할을 해주는 최고로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나라와 인종까지 우리가 초월한 이런 방송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첫째 국경을 초월한 많은 다양한 책들을 보시고 그중에 좋은 책들과 내용만을 집약해서 청취자들에게 안내해주고 알려주는 참 선행을 하시기 때문이고 아마 우리가 이제 시작의 기술이라든가 시간혁명이라 이런 데서 아마 이제 그 순간을 소유하라 이런 데서 이제 해외의 그런 저자들을 소개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주신 김홍신 작가의 책 속에서 좋은 내용을 분석해 청취자가 편하게 그 의미를 상상하여 깊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해 주셨습니다. 그래 정종원님 바르게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이 말씀이 참 좋으네요. 그러니까 뭐 한 주간의 모든 지침이 되는 우리 수요책갈피 방송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신 거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우리 이제 또 현직 대위께서 양용협 대위께서 나는 3월 3일에 방송된 국방 FM 방송이 나의 삶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무언가 도전하기에 늦은 것은 아닐까 또는 욕심내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는 내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 증평, 서평 동아리 더 늦기 전에 동아리를 보며 무언가를 도전하고 배운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고 늦은 것은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뭐 전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군에서 이제 중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실은 이 양용엽 대위의 중대가 중대원들 50명이 1인 100서평 그래서 5,000편에 도전한 불검 중대입니다. 백고대대. 그래요? 지난주에 보내온 사진 보니까 드디어 서평을 다 써가지고 바닥에다 깔아놓고 365편의 서평을 써서 그걸 숫자로 만들어서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또 열심히 하면서도 조금 슬럼프가 왔는데 더 늦기 전에 서평 동아리 이 방송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불검 중대를 위해서 방향도 잡고 그래야지만 우리 중대원들이 또 이렇게 5,000편 서평을 위해서 우리 군 최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문자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양용엽 대위와 우리 불검 4중대원들은 하루하루가 우리 육군의 역사다.
우리 그러네요. 군의 역사다. 그러네요. 써나가는 서평과 훈련 체험병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삶의 전환점이 됐다 이런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고 늦은 것은 없다. 예.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의 가장 빠른 순간이다.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심 더 늦기 전에. 와, 정말 인상적인 그런 감상평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8번째 추천 도서를 살펴봤었습니다. 김홍신 작가의 인생 사용 설명서 2번째 이야기를 우리 독자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을지 서평을 보내주는 자, 분들도 이제는 또 계시죠. 서평입니다. 이제 네. 131에다가 앞에 따따하만 집어넣으면 이제 6개 키워드죠. 네. 우리 강남구에서 애청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명신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일단은 하우 앞으로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삶의 순간순간을 나만의 향기로 채울 수 있도록 나의 마음 밭을 가꾸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김홍신 작가의 인생 사용 설명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인생에 대한 개인의 지침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예. 왜냐하면 첫째, 젊음이라는 시간의 소중함과 아름다운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깨달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실패 앞에서 혹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 남들과 함께 지혜롭게 더불어 사는 방법을 제시하며 나와는 다른 남의 모습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차이를 인정하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인생 사용 설명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예. 하지만 글의 내용이 짤막짤막해서 술술 읽혔으나 짧아서 살짝은 좀 아쉽다. 내 마음속에 남은 한 문장은 젊음이라면 근사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 남명심님의 내용을 서평 내용을 보면 정말 이 김홍신 작가의 이 내용이 자신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삶의 순간을 나만의 향기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밭을 갖고 갈 것이다. 이런 결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책이네요. 이렇게 뭐 하시냐 물어봤더니 오늘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강사이기도 하고 네. 또 작가이기도 하고 또 새롭게 또 빵집도 오픈해가지고 열심히 빵 구면서 그래요?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또 책 읽고 이렇게 정말 애청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서평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른 분의 서평도 좀 소개를 예, 해보시죠. 또 이제 허지은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나는 하우 저자가 본문에서 말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나 대범한 용기이자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하는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 의미를 되새기며 네. 실패에 대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발전된 나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 독서를 하며 서평으로 기록함으로써 세상의 변화를 읽고 내게 필요한 삶의 지혜를 얻어 생활 속에서 응용할 것이다. 책 한 권 읽고 이제 액션을 했고요. 네. 뭐 마찬가지 1. 나는 정말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라 생각한다.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로 왜냐하면 첫째, 시간의 중요성을 알려준 청춘이라는 시간 속에 나와 지내온 시간에 대해 후회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의 후회보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저자 7가지 질문에 답하며 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고 네. 저자가 말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나라, 조직, 가족, 친구 등 무수한 존재들이 있었음을 통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작은 인연도 소중히 하며 그들과 더불어가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나는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허지은님의 말씀을 보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대범한 용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죠. 우리 수요책 갈피도 마찬가지. 국방광장의 수요책 갈피가 박사님하고 저하고의 이런 어떤 준비도 있지만 네. 실은 함께 전국의 제주도까지 모든 우리 애청자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많은 분들이 서평을 보내주셨을 텐데 또 어떤 서평이 이제 눈에 뭐 띄었습니까? 하나만 더 제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김희숙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 우리 지난번에 그 가족 동아리 와랑와랑 촐싹이라는 그 가족 동아리의 멤버이십니다. 그러시군요. 직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책 읽고 서평을 써주셨는데 예. 정말 고맙습니다. 와. 자, 하우 앞으로 나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거의 실패 속에서 배우며 현재의 위기 또한 기회임을 인지하고
하루 일과 중에서 오늘 꼭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하고 싶은 일들 등을 매일 아침 출근 즉시 메모하고 점검하며 매 순간 업무의 정확성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창의적이고 열정 가득한 MD 및 마케터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예. 자, 그럼 나는 우리나라 최초 밀리언셀러 소설가 김홍신 작가의 인생 사용 설명서 두 번째 이야기가 삶의 방향을 잃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삶의 지침서로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예. 왜냐하면 첫째, 7가지 물음을 통해 작가 자신이 삶의 전반에 걸친 체험과 때론 고통 속에서 채워진 말과 교훈들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기 때문이고, 둘째,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통해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나는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어허. 하지만 네. 최근 3개월간 누군가를 원망하고 절망 속에서 지냈던 나의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작가가 전하는 희망적 인생 메시지를 통해 이런 멋진 책을 3개월 전에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나 자신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 와. 직장에서 이 3개월 전에 힘들게 했던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 책값을 조금 일찍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참 책 소개를 그렇지만 또 네. 늦은 것만큼 이걸 통해서 또 상대방을 또 이해하고 그럼요. 용서하고 본인 자신도 한층 더 성장한 계기가 되었으니까 네. 오히려 늦은 것이 아니라 네. 지금이 최적기다. 맞습니다. 현재 위기 또한 기회임을 인지하고 늘 매일 아침 출근 시 메모하고 점검하고 정말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전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와. 아마 이 방송에서 이렇게 박사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점검해 주시는 게 우리 애청자들께서 굉장히 아주 그냥 감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서 네. 정말 말씀하시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시고 삶 속에 또 적용을 하실까 그런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도전이 됐어요. 감상평 보니까 청취 감상평하고 서평을 보면 공통적인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 그러니까 우리 전부 주변에 뭐 SNS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자랑거리, 가식적인 삶, 뭔가 이렇게 홍보만 올리는데 네. 실은 그것만 보면 자괴감이 빠지고 우울감에 빠져 있을 텐데 모두 네. 다 이렇게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네.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는 이런 책들 속에서 또 사연 속에서 이렇게 또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국방광장 수요 책갈피에서는 일반인 청취자를 비롯해서 가족, 동료, 지인, 애인 등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인 남편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하시면서 아내분이신 조화영님께서 음성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좀 아쉽고 예. 특히 이제 이 신혼부부인데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결혼을 갖다가 자꾸 결혼식 날짜를 진행할 수 있을까 또 아닐까 또 결혼식을 모든 사람의 축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실은 50인 이상 참석을 못하게 하고 거리두기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정말 어렵게 출발한 최낙경 대위 부부뿐만이 아니라 네. 작년과 올 초에 모든 젊은 이 친구들이 정말 어렵게 이렇게 새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최낙경 대위의 아내분이 남편에게 음성 편지를 남겨주셨고 아마 남편이 이 음성을 듣고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추천한 책이 아가야 아빠야인데 이게 어떤 책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군인 가족들이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은 좀 격오지 근무도 하고 이렇게 네. 시흥과 이렇게 이제 목포까지 떨어져 있는데 지금 한참 중요한 게 이제 산후 이렇게 이제 산후조리. 산후조리도 하고 지금 네. 태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상황. 이제 떨어져 혼자서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조아영님께서 혼자 모든 걸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남편이 최낙경 대위도 굉장히 안쓰러울 거고 네. 매일매일. 근데 또 중요한 건 이제 태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빠로서 아빠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정말 이런 국방의 의무를 다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네. 정말 앞으로 2세대 이 가족의 2세대는 아이도 국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엄마가 우울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남편에게 아가야 아빠야
태교의 중요성 중에서 아빠의 그런 어떤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러네요. 우리 민족은 이제 예로부터 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예. 그 뭐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도 예. 태교를 임신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아하. 그런데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왜 자주 안 와? 이 말이 또 우리 아이에게 전달될까 봐 그렇죠.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조심조심하고 네. 또 한 아이가 잘 태어나기 위해서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정성과 배려가 필요한데 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남편의 바로 도움과 배려인데 네.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마 핸드폰으로도 아마 이 책을 읽어줄 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편한 마음을 엄마가 느끼면 아이에게 또 전달이 되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 태교 동화를 남편분도 이제 보시고 그걸 그 내용을 뭐 직접 와서 직접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영상으로라도 읽어주면 아내가 위로를 받고 또 태아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을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짧은 태교 동화인데 이 안에서 감사, 배려, 여러 가지 인성적 요소부터 음성으로 이렇게 태교할 수 그럼요. 있고 아빠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으니까 네. 또 이 방송이 네. 또 우리 태교의 가장 큰 역할이고 아이에게 큰 선물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네요.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샵 0967 문자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서평 동아리 소식을 좀 알아볼까요? 예. 동아리로 한번 좀 넘어갈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죠. 가족 서평 독서 동아리 오독오독 무슨 뜻이야? 오독오독. 뭐 오돌뼈도 참 아니고 좋으네요. 오독오독. 느끼게 네. 이제 결혼 17주년을 기념으로 네. 결성한 우리 분당의 네. 가족 서평 독서 동아리입니다. 와. 그러니까 오독오독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예. 오로지 독서. 아. 오늘도 독서. 여기 보시니까 이제 네. 우리 김한성 아빠, 네. 엄마 방현주. 아마 네. 방현주님은 우리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청취 감상평도 쓰고 그런데요? 우리 예비역 중령 출신입니다. 아, 네. 그러세요? 그리고 김아은 네. 초등학교 6학년, 네. 김아민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4명의 가족. 실은 이 가족 서평 독서 동화라는 게 아빠의 동참이 없이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예, 박사님도 이렇게 집에서 가족 서평 독서 동아리 한번 해보신 적 해야 있으신가요? 되겠는데요? 아직 못 해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독오독 독서 동아리가 네. 실은 이렇게 독서 동아리 결성은 최근에 했지만은 네. 그 전에도 이미 책 읽는 가족입니다. 우리 와. 36사단 백호 부대에 네. 생활관 리틀 라이블러리를 기증하고 네. 또 거기에 책도 기증하는 우리 또 명예 도서관장 가족이고 제1회 아. 책 읽는 청소년 대상, 네. 제1회 책 읽는 가족 대상 그리고 이 가족이 출판사 신간서평단에 응모해서 굉장히 많은 이 사은품을 받는 집입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청소년 대상은 누가 받은 거예요? 청소년 대상 우리 김하은 학생이 하은 양 서평도 굉장히 잘 쓰고 초등학생 같은데. 예, 모든 공모전에 131 와. 우리 수요 책갈피에서 이야기하는 131 내용을 이용해서 공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타는 친구들. 와, 우리 정말 방송만 잘 대단하네요. 들어도 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독오독 서평 동아리 정말 행복이 넘치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군부대 수요 책갈피 동아리 소식도 있죠. 예, 군부대는 지금 아직도 이제 소개할 게 많은데 워낙 네. 우리 저 백호부대 서평 독서 동아리가 무려 12개가 넘기 때문에 이 두 개씩 소개하기 좀 힘든데 네. 첫 번째가 우리 이제 강하사입니다. 강하사. 강하사? 강하사. 하사인가요? 그러니까 강하사 그래서 참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의 이 센스가 강하사 했더니 네. 맞습니다. 리더는 하사 강예린인데 강예린. 실은 내 강하사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감명 깊은 서평. 감명 깊은 여기서 강. 강. 감인데 강으로 이렇게 음차해서 강명 깊은 서평을 하나씩 작성하는 네. 사나이의 모임 그래서 강하사. 아, 그래요. 와. 그래서 의미 있게 배우고 네. 느끼며 몸과 마음을 강인하게 다지겠다는 의미로 우리 하사 강예린, 상병 강민구, 상병 박진호, 상병 김대성, 상병
범신, 일병 박재준, 일병 고준우, 일병 유승모 이렇게 팀원이 돼서 와. 세상에 매일 책 읽고 매주마다 자기 정비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정말 네. 최고의 이런 서평 독서 동아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제일 독려하고 네. 제일 격려해야 될 이런 군부대 서평 독서 동아리가 정말 활성화됐다라는 건 많은 지휘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휘부도 관심을 갖고 이런 동아리들이 확산이 돼서 군 내에서 장병들이 군 생활도 잘하고 전투력도 강화되고 그럼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죠. 자, 동아리 이름이 독도입니다. 독도. 그런 또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이제는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그러네요. 의미인지. 예. 자, 이제 구성원은 우리 중위 이소호 중위께서 이제 리더를 하시고 네. 일병 정태규, 일병 김현석, 병장 한재혁, 이제 전역전 휴가를 가 있는 친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독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읽을 독에 뛸 도. 읽고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팀원들이 읽고 도약하자. 아, 도약하자. 그래서 각종 서적과 서평들을 직접 읽고 네. 또 제작하면서 의미 있고 성장하는 군 생활을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네. 정했다고 하고 와. 뭐 팀의 자랑은 개개인의 자기 개발을 목표로 확고하게 뜻을 가지고 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모임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이렇게 우리 강하사 독도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백종원이라는 우리 군부대 서평 그렇죠. 독서 그렇죠. 동아리도 네. 있었고 이렇게 했던 예. 것처럼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게 그거 한번 궁금해서 전화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 구성 인원들이 절대 지휘관의 어떤 동료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동기부여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했는데 전부 다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기 자발적으로. 때문에 와. 지휘관은 격려만 해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활성화되고 지속될 그럼요. 수 있죠. 자, 다음 주에는 추천 도서를 가져오시는 날이신데 2141번님이 봄에 어울리는 책도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혹시 봄에 어울리는 책입니까? 봄에 어울리는 청년들의 예. 정말 팔짝팔짝 펄떡펄떡 뛰는 그런 심장. 예. 아주 작은 성장의 힘이라고 예. 매일매일 1%씩 성장하는 6인의 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6인의 저자가 젊은이들입니까? 젊은들입니다. 와. 정말 봄의 기운 젊은 네. 청춘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주 작은 성장의 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애청자분 중에 3043번님이 청취자 여러분도 읽어보셨으면 하고 책 하나를 추천해 주셨네요. 예, 그러네요, 진짜. 네. 그 43번님께서 추천하신 그 책, 제가 읽고 감동을 받은 나무 철학을 살짝 권해봅니다. 나무를 만나기 전 많은 콤플렉스에 시달리며 살던 작가는 나무를 통해 그의 삶을 바꿨고 나무를 만나면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큰 키 나무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키 나무가 있어야 비로소 숲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등을 표현해 준 인생 철학 책입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김 교수님은 이 책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컴플렉스를 극복.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스카이 그다음에 꼭 이렇게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잣대가 아니라 네. 이 작가가 이 강판권 교수가 네. 산에 가봤더니 어허. 정말 큰 키 나무뿐만 아니라 숲의 조화를 이루려면 작은 나무도 자기 역할을 해주면 네. 해주니까 정말 숲이 아름답고 네.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을 직접 어허.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네. 느꼈다고 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네. 또 모든 나무가 모습이 다양하지만 꽃은 정말 아름답게 피더라. 또 이런 데서 그렇죠. 열매도 아름답게 맺고 어허. 또 튼실하게 맺는 거 보고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했다라는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청소년들과 혹시나 삶 속에서 좀 이렇게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또 심한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네. 한번 책을 읽고 정말 산에 가서 그런 현상들을 눈을 한번 지켜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3043번님께서 추천해 주신 나무 철학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신 책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많이들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비대면 시대 또 독서로 하나가 되는 방송 국방 FM 국방광장입니다.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고요. 김 교수님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수요 책갈피
독서 대통령이신 김을호 교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